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식 폭락해서 이때다 하고 삼성 주식 많이 사시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때보다는 덜하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일반인들까지도 막 광풍이 불었잖아요.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전에 꼭 이 책을 보고 주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세요. 주식 부자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기가 엄청 비싼데 그 1시간 동안 어떤 조언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주식을 사라 라고 얘기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이 출판될 때면은 이미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책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철학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살아봐야지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이 뭐구나 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60년이 넘게 주식을 한 분이에요. 산전수전 안 겪은 게 없는 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일반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나 방송 출연하고 책도 내고 하면서 사람들 조언해주는 그런 스님들 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스님들은 속세가 싫어서 적응하지 못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법칙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은 연애처럼 아주 가까이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스님들한테 자식 문제, 남편과의 갈등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닌가요? 안 해본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좋은 스님도 계시는데 저는 사자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책을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이 책을 읽고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요약은 의미가 없어요. 직접 보시길 바래요. 이분 자체가 인생, 주식, 돈, 아예 그런 분야에 통달을 해서 쓴 책이라서 여기서 더 나은 통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주식, 돈, 진리, 정답, 여자, 이것들을 모두 동일한 걸로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손아귀에 잡고 싶은 어떤 것들이죠. 이 책에서는 개하고 산책 나온 사람의 예시를 드는데 저는 여자로 예시를 들게요.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남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자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저만큼 도망가 버리고,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면은 뒤돌아보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 진리, 돈, 정답, 주식 다 마찬가지예요. 알 것 같다 싶으면 또 멀어지고, 멀어지면 멈춰서서 날 유혹하고, 여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고 싶다고 하면은 연애를 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것도 직접 그 바닥에서 껴안고 뒹굴어 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쬐끔 알 수가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알 수 없는 여자를 잡는 방법은 뭘까요? 여자들은 혈기가 넘치고 억세게 강하게 도전하는 남자한테 기회를 줘요. 그래서 돈 많고 혈기 없는 남자보다는 혈기가 넘치는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는 무조건 수업료가 들어가요. 이건 진리예요. 이거 안 쓰고 나는 그냥 벌기만 하고 싶다, 조금만 벌면 된다 라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언젠가는 치르게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적게 치른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돈을 빠르고 쉽게 벌 수 있다는 방법론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방법론들은 필요가 없다. 왜냐? 방법론은 어느 구간에서만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일 뿐이지 그 방법이 맞겠다 싶어서 잡는 순간 저만치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차갑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사랑하고 나서 차갑게 다루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차갑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자건 돈이건 진리건 다 똑같죠. 그래야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잡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그래도 책 내용을 조금 봐야겠죠? 자, 이 어플은 뭐냐고 하면은 제가 요번에 찾은 건데 책 읽고 할 때 제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힘들었거든요. 노트를 해도 힘들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머릿속에 탁탁탁 이 틀이 잡혀요. 전체적인.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어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영상 보세요. 되게 좋아요. 자, 이 책은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돈의 매력, 증권 동물원,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증권 거래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서문에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투자책을 썼으면서 나한테서는 어떠한 투자의 비법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사실 사람마다 다 투자 비법이 틀리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 과거이자 그 사람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되는 주식을 몇 종 산 다음에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차트를 보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1917년부터 주식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누가 투자를 해야 되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저도 이 사람 책을 보고서 진짜 주식 투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추천하는 그 투자자의 스타일이 순종 투자자라는 그런 스타일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의 비결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그가 행간 사이에 숨어져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일 것이다. 훌륭한 배란 무엇인가? 돈, 인내, 강인한 신경으로 무장한 배이다. 이 부분은 뒤에 나와요. 그럼 똑똑한 항해사는 어떤 사람인가? 경험이 풍부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책 전반에서 주관적인 사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가장 강조해요.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만의.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그래요. 이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본 경우에 분석이 훨씬 쉽다고 그래요. 심각한 손실을 겪고 나서야 사건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분석해 보게 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투자에서 수익을 만약에 얻었다. 행운자의 초심이 따랐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석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 성공했을 때는 성공에 취해서 분석을 하질 않아요. 더 욕심내서 사업도 마찬가지죠. 확장을 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실패를 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도 생기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한계가 어디인지 분석을 하게 되죠. 이건 뭐 거의 주식책이라고 하지만은 단어만 살짝 바꾸면 인생론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철학책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4천만 달러를 남겼고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내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많은 어리석은 지식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경제학과 교수들에 대해서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고 해봐요. 아니면은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한테 투자 조언을 뭐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하기 싫음, 만약에 그 방법이 되게 복잡하고 귀찮다 그러면은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만큼 돈만 많이 생기고 쉽고 빠른 방법만 원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배운다고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그릇은 필요가 없어요. 그릇의 목적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배우고 싶다면은 기존의 자기 생각이나 고집, 아집 등을 다 버리고 이 책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식 그 전광판 있는 데 있죠? 거기를 가끔 가본다고 해요. 주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나 많은 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갔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로 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주식에 달려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남들이 사면 같이 사고 남들이 팔 때 같이 팔면 결코 돈을 못 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떤 그 경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개와 어떤 남자의 얘기로 예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주인보다 앞서 달려나가다가 주인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이 개는 앞서가다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남자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 시장이다.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을 하기는 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그 사이에 증권시장은 100번도 더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전진 혹은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꼭 주식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재밌게 예시를 들었죠. 이해가 확 가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시세 변동을 설명한다.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해명이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너무도 많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서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절대적인 정답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나와요.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부자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층 상승을 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한 10년, 20년 뒤에 나중에 보면은 돈이 벌려져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저만 해도 그렇죠. 저도 저만의 철학을 자꾸 여기서 펼쳐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실 이런 예술을 못해요.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독립성도 없어요. 그저 누군가가 시키는 걸 해야 돼요. 내 뜻을 펼쳐 보일 수가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울 때 내 생각을 그대로 펼쳐 보일 수가 있고 내 색깔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중요성, 필요성을 빨리 알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리고 이분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겸손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거를 많이 밝히고 있어요. 확실히 아는 것만 확실히 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들까지 다 안다고 하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차트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대비가 되죠. 그들은 물론 회원을 유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내 답은 항상 같다. 나는 모르겠고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천재가 될지 백치가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원칙적으로 심리 분석이어야 하며 또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심리 분석이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을 추천해 주는데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요. 부안애동파인가 소신파인가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는데 부안애동은 남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소신파는 자기의 주관이 있는 사람,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신파는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자, 인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식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주는데 2 곱하기 2는 뭐죠? 4죠. 그러나 5 빼기 1도 똑같이 4죠. 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 방법대로 하다가 보면은
빠른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략이 바로 나오지가 않을 수 있어요. 2 곱하기 2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면 5 빼기 1은 4가 돼서 결국에 같은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2 곱하기 2로 간다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5 빼기 1은 4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으면은 다리처럼 그냥 무너지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인내가 없다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빌려서 하지 말라고 하죠.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도 대출이나 창업 지원 자금 이런 거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조그맣게 시작하는 게 낫지 돈을 빌리면은 이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거죠. 이런 인내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면 자기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기도 팔게 돼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돈과 생각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운이 따라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행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반응이 빨리 왔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람은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돈이 안 나와도 대출을 끌어당기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맛을 봤으니까. 그러나 초반에 이렇게 행운이 없어서 빠른 어떤 조금의 징조도 없었다면은 좋은 아이템이어도 사람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전략이나 인내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거기에 무조건 동행하고자 한다.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들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사들이고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17세기 초에 있었던 튤립 그 투기 사건 있죠. 그거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 무가치한 것을 대상으로 한 이성적인 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은 경제적 붐의 끝, 다시 말해 번영기의 마지막 국면이며 돈이 줄줄 흐르는 강세장의 제3 국면을 말하는 징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끝물이다 라는 얘기죠. 또한 상승하는 주식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혹은 최저가로 하락했을 때 주식에 관심을 갖도록 유인을 하는 것은 어렵다.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대중들의 변덕은 주가의 변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은 주가가 오를 때만 사고 그렇게 해서 주가는 더더욱 오른다. 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그리고 뚜렷한 주간의 소유 여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 이론을 잘 알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대중심리에 의해서 의견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라면서 변명을 하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냉정하다 못해서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 라고 스스로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게끔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주식이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손실이 너무 커지면은 너무 당황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관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잘못된 배라고 생각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내리라는 말을 해주기도 해요. 참 이런 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텔레비전을 팔고 인터넷 연결을 끊으시오.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주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관이 강한 사람도 너무 많은 정보에 휩싸여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만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와 우량주를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 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는 것이다. 이건 주식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금방 이해가 갈 부분이에요.
이 경험, 주식하다 보면 이 경험도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오직 나만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에게는 항상 올바르게 상담을 했으며 나만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주식에는 오직 천재와 예언자들만 있는 듯 했다. 모두 다 경험과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말끝마다 이미 말했지 않소 라는 말을 붙였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아니 유감스럽게도 나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천천히 적응해 나갔다. 나의 건강한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좀 전에 말한 거 있죠?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 이런 것들이 허세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행간의 뉴스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일반 기사, 기업 보도, 수익률, 수익 추정, 통계 등에서 나오는 정보는 별로 없다. 그것은 이미 주식 시세가 말해주고 있다.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미 파는 끝났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일상사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질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사건만을 레이더처럼 골라내서 그 상관관계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생각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방송에서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웨이터라고 비교를 했는데 웨이터가 추천하는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 추천 메뉴란 것은 결국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또한 90%가 그렇다. 특별한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내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내부 정보 아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좀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마치 자기만의 비밀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차트를 읽는 것은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을 찾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공자도 말하기를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주식은 상승하고 하락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차트가 있든지 없든지 확률상 맞는 예언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가 없어도 가능한 거죠. 그거는 문어가 할 수도 있고요. 돈을 따는 것은 운이지만 돈을 잃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차트를 보고서 하는 거는 돈을 딸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틀리니까. 잠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트를 보면서 하는 추측들이. 그리고 만약에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차트 이론에 엄격하게 충실을 해야지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적인 생각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 있죠. 주식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이들은 교육을 잘 받았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고객을 설득하는 것만은 완벽하다. 사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냥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소심파 투자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차트나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익은 오로지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니까 고객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10가지 권고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비밀스러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어디에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말라.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말라. 정치적인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서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진리와 정답.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았다고 하면은 죽을 때예요. 주식이건 돈이건 어떤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건 인생을 사는 방법이건 이거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죽을 때 알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아직 못 찾았다고 하면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도전, 실패, 특히나 실패는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나 도전, 실패, 이걸 계속한다는 거는 살아간다는 증거이고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틀리고 또 질문을 하고 틀리고 질문하고 틀리고, 이게 과정인 거고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죽지만 않으면 돼요. 돈을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투자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